누구나 깨끗하고 정리된 집, 예쁜 집에 살고 싶어 할 것이다. 차를 마시면 카페가 되고 불을 끄고 영화를 보면 영화관도 되는 휴식 같은 집.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나만의 공간. 우리는 그런 집을 꿈꾼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름 꾸민다고 꾸며도 생활감에 금세 묻혀버리는 인테리어. 순식간에 쌓여버리는 싱크대의 그릇들과 빨랫감들을 보고 있노라면 집의 주인공은커녕 수많은 집안일에 끌려다니는 것만 같은 느낌이다. SNS를 보면 따라하고 싶은 깨끗하고 예쁜 집의 사진이 넘쳐나는데 현실 속 우리 집은 왜 늘상 어질러져 있고 끝이 없는 숙제와 같은 집안일만 늘어나는 것일까? 독립을 하고 처음 가져본 나만의 공간은 8평 원룸이었다. 그곳은 혼자 지내기에는 꽤 충분한 공간이었다. 나는 그 공간을 100% 내 취향으로 고른 가구와 소품들로 채워나갔다. 그리고 한동안 거의 매일을 집안 곳곳을 부지런히 쓸고 닦았다. 내 공간의 청소라 그런지 전혀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청소 재능을 찾았다고 할 만큼 쓸고 닦는 일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짐은 하나둘 늘어났고 짐이 많아진 만큼 여유 공간은 줄어들었다. 그렇게 내 공간은 좁아져만 갔다. 그러자 매일 집안을 쓸고 닦던 나는 청소나 정리에 점점 소홀해져 갔다. 일에 치이다 집에 들어오면 내일은 청소를 해야지 하고는 잠이 드는 일이 잦아졌고 돌보지 않은 공간은 금세 티가 났다. 하나둘 밀린 집안일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설거지를 미뤄두면 그릇에 음식물이 말라붙고 개수대까지 더러워져 있어 몇 분이면 끝냈을 설거지를 몇 배의 시간을 들여 해야만 했다. 청소도 마찬가지였다. 20분이면 할 수 있는 청소를 한동안 방치해 두었다 날을 잡아 할 때면 온종일 쓸고 닦고 환기를 시켜도 좀처럼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은 화장실 역시 여기저기 찌들고 묵은 때가 생겨났다. 그렇게 점점 내 공간은 남루해져만 갔다. 이렇게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세 드러나는 것이 집안일인데 나는 독립 이전까지 어떻게 이런 걱정 한 번 없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러고 보니 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공간을 가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집이란 저절로 정리되는 것으로 여겼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방을 정리해주고 방바닥을 닦아주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그게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진지하게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때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나를 돌보는 일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하고 그 일의 첫걸음이 바로 청소라는 걸 말이다. 내가 머무는 곳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일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이벤트가 아닌 작은 관심과 행동들의 반복이고 연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곳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일상의 일부가 방치되고 있다는 신호다. 다시 말해 내가 머무는 공간을 가꾸고 관리한다는 것은 건강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이다. 젖은 옷을 바로 빨 수 없다면 잘 펴서 마르게 두기라도 해야 하고 다 마른 빨래는 방치하지 않고 바로 걷어야 하며 빨래가 쉽게 마르지 않는 장마철에는 쉰내가 나지 않도록 선풍기를 틀어두는 일. 깨끗한 주방을 유지하기 위해 설거지가 끝나면 싱크대 주변까지 뽀득뽀득 닦아주고 물기를 닦아주는 일 등 이런 일들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일들이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어떤 기계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꾸준한 관심과 행동으로만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매일 무언가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건강한 환경 속에서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꾸준히 주변을 돌보고 관리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처음과는 달리 내가 집안일에 점점 소홀해졌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채우는 일에만 열중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처음 내 살림을 시작했을 때 나는 좋아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에만 만족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부지런히 채우기만 했던 결과 감당은 훗날에 나에게 주어졌다. 집안은 어느새 온갖 자잘한 물건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차게 되었다. 옷이 넘쳐나다 보니 옷장은 늘상 비좁았고 철진한 옷들은 다용도실에 나누어 보관을 해야 했다. 언젠가 선물 받았던 가습기, 어디선가 받아와서는 입고 있었던 각종 기념품과 같은 온갖 짐들이 보일러실까지 점령하고 있었다. 채우고자 하는 욕구에만 충실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짐은 늘 수밖에 없었고 여기저기 널린 물건들이 지저분하게 느껴질 때면 일단 안 보이는 곳에 치워둔다는 것이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도 모를 만큼 포화 상태를 초래한 것이었다. 구석구석 틈이 없으니 청소가 쉬울 리 없었고 집안일에서 마음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채움으로 인한 부작용은 냉장고도 마찬가지였다. 집을 처음 꾸밀 때와 마찬가지로 냉장고를 마냥 채울 때만 해도 행복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먹을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항상 냉장고에 넣어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음식들로 신중치 못하게 장바구니를 채우곤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언젠가 먹으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장바구니를 채워 우리 집 냉장고에 옮기다 보니 크다고 생각했던 냉장고는 너무나 쉽게 좁아졌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식재료의 양은 생각보다 적었고 대부분의 음식물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안녕을 고했다. 나는 상해버린 음식물들을 내 손으로 치워가며 냉장고는 전기를 쓰는 수납장일 뿐 영원한 보존을 약속하는 마술 창고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집에서 숨을 쉬고 휴식을 하는 것처럼 냉장고는 음식물들이 살아 숨쉬는 하나의 집이다. 음식물들도 냉장고 안에서 숨을 쉰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음식물들이 들어차 있으면 숨을 잘 쉬지 못한다. 꽉 들어찬 음식들은 제대로 보관되지 못하고 동시다발로 기운을 잃는다. 또 어떤 음식이든 냉장고에 들어간 순간 먹고 싶은 마음을 어느 정도 잃게 된다. 먹다 남은 피자를 또다시 냉동실에 넣으면서도 사실 나는 안다. 언젠가 버려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이다. 좋아하는 물건일수록 자주 써야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음식도 가장 신선할 때, 설렐 때 먹어야 한다. 먹어 치워야만 하는 상태가 되기 전에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요즘은 배달 어플을 통해 먹고 싶은 음식을 몇 분 안에 뚝딱 받아볼 수 있는 세상이라서 냉장고에 식재료를 철저히 준비해두지 않아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누워서 먹고 싶은 걸 주문하면 몇 분 뒤에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세상이니 말이다. 그러나 매일 그렇게 먹을 수는 없다. 잘 먹고 잘 쉬는 일이 삶의 메인인데 배달 음식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유쾌하지가 않다. 게다가 배달로 받은 일회용기를 씻고 버리는 것도 큰 일이다. 한 끼만 주문했을 뿐인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몇 개나 생기는 걸 보면 추가 달린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뱃속뿐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도 대부분의 끼니는 장을 봐서 직접 요리해서 먹으려고 한다. 집밥의 좋은 점은 입에 맞는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싱싱한 제철 채소들을 장봐와서 음식을 만들어 씹다 보면 그제야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는 한다. 그러고 보면 제철 음식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사는 집이다. 집에서는 언제든 내가 고른 신선한 재료들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말이다. 결국 냉장고 관리도 살림도 마찬가지다. 자주 들여다보고 돌봐주어야 하며
내용물이 적을수록 관리 또한 수월하다는 것. 무겁지 않고 가벼워야 나의 일상 또한 건강하게 순환될 수 있는 것이다. 입지 않는 옷들이 대거 정리하면서 나는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홀가분함을 경험했다. 옷장을 열었을 때 한눈에 보일 만큼 옷이 적어지자 고민 없이 좋아하는 옷을 더 자주 입을 수 있어 좋고 관리는 말할 것도 없이 편해졌다. 이 홀가분함을 알고 나니 자연스럽게 새 옷을 사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옷이 늘어난다는 건 나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일이다. 여전히 나에게는 옷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무슨 옷을 입을까, 어디에 수납하고 정리할까를 고민하지 않는 지금의 생활이 나는 더없이 만족스럽다. 내가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구는 단연 책장이다. 우리 집에는 옷보다 몇 배나 많은 책이 있다. 나에게 책은 보기만 해도 금방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것이라 곁에 두고 수시로 책을 꺼내볼 수 있어야 하기에 거실에도 침실에도 심지어 작업실에도 책장을 두었다. 그리고 늘 표지가 잘 보이도록 진열해 두려고 한다. 누군가 나의 취미를 묻는다면 책을 수집하는 것이라 해도 아마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수집이란 모으고 또 모은다는 뜻이다. 여기에 제대로 보관한다는 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수집에는 어느 정도의 적정선과 관리가 따라야 한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해도 적정선 없는 무분별한 채움은 공간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기 집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우리 집에는 책이 더 많아졌다. 궁금하면 일단 사보는 성격이라 인터넷으로 표지만 본 서적도 한 달에 몇 권씩이나 사들이다 보니 빼곡한 책장에 밀려 자리 잡지 못한 책들이 여기저기에 쌓여갔다. 그렇게 자리 없이 이곳저곳 방치되어 있는 책들을 보고 있자니 몇 해 전 지인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도쿄 아트북 페어에 참가했을 때 행사 내내 부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났었는데 사고 싶은 책이 생겨도 바로 구입하지 않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의 책장 상태를 본 후에 다시 사러 오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간의 나의 행동이 떠올라 괜히 부끄러웠다. 그렇게 책을 하나 사면서도 자신의 집 책장 사정을 가늠해보고 다음날 다시 돌아와 고민해서 구입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종종 사온 책을 꺼내지도 않고 한동안 가방 속에 넣어두거나 북페어에서 산 책들을 몇 달 동안 풀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책을 수집하는 일에만 열중했을 뿐 알맞은 양을 정하고 적절한 수납을 하는 일까지는 세심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을 반성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책은 제자리에 꽂혀 있을 때 책다운 책처럼 보인다. 책장을 벗어나면 쌓기 좋은 짐이 되고 먼지를 열심히 모은 종이뭉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보관 가능한 적정량을 넘지는 않았는지 먼지가 쌓이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보기 좋게 분류도 해주고 비워낼 것은 비워가며 책장 상태도 자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여전히 나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긴 하지만 적어도 요즘에 나는 내 집의 책장 빈칸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지내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독서라는 유쾌한 취미를 오래 즐기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집은 의미 없이 임시로 지나치는 곳이 아니다. 집은 우리가 뿌리내릴 터전이자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거처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들이고 사용하고 또다시 새 물건을 들여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언젠가는 내보내는 과정을 보내며 살아간다. 이렇게 온갖 물건들이 유영하는 집의 상태는 나의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돌본다는 것은
스스로를 살피는 일이기도 하다. 식물의 가지와 잎이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릴 적당한 화분이 필요하고 시기적절하게 분갈이를 해주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머무르는 곳의 건강한 환경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깨끗하게 잘 정돈된 집에서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먹고 휴식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또다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 집안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이 단편적일 리 없다. 준비한 밥을 먹어볼까 하고 앉으면 아까 돌린 세탁기 소리가 들리고 이제 좀 누워서 쉬어볼까 하면 바닥에 머리카락이 보인다. 설거지를 다 하고 들어오면 아까 썼던 물잔 하나가 그제야 눈에 들어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쓴 식기들이 물기를 싹 빼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원래 살림이라는 게 그렇다. 끝이 없는 일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기에 쉽게 지치고 그래서 가끔은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내 공간을 꾸준히 관리하고 가꾼다는 것은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일이다. 공간이 정돈되면 여백이 생겨나는 만큼 마음 또한 여유로워지고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내가 돌아가야 하는 곳이자 나를 맞이하고 품어주는 곳 집. 나는 내 집에 언제나 여유와 편안함이 스며있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공간을 꾸준히 살피고 가꾸어 나가는 일에 정성을 아끼지 않으려 한다. 언제나 쉼이 되는 집. 그 안에서 느끼는 여유와 안정감이 내 삶 전반에도 골고루 스며들 것이라 나는 믿는다.